사람이 자기 뜻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막 여실히 느끼는 요즘이랄까. 사실은 제가 전공한 3개교를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한번 펼쳐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인연이랄까? 인연을 어떻게 지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인연이 또 될까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도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은 여기서 또 천이나 되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해서 잘 기다리다가 이제 늘 제가 삼계교 연구를 하는 데서도 이제 그 신라 불교하고의 그 삼계교 연관성을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7장인가? 7장에서 삼계교라는 것이 신라 불교에 처음 들어왔다. 근데 그것은 원광법사 내지는 삼계교 스승이라는 신방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불교사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막론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신방이라는 스님인데, 이게 이제 삼계교에서 아주 삼계교에 유명해가지고 삼계교 사라 그래. 삼계교사. 삼계교가 아주 달통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이 정토교계의 학자들로부터 무진한 그런 비난을 받는 신방 스님. 근데 이 신라 스님입니다. 신라 스님. 신라 스님인데 원효보다는 한 7, 8세 정도 이렇게 선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원효보다는 한 7, 8세 선배다. 근데 이 스님이 잘못. 아이고, 비는 잘 안 나요. 신윤경이라는 이제 경을 쓰게 되는데, 원래 그 경제목은 대승대집 지장 신윤경입니다. 간단하게 기니까 신윤경으로 쓰는데, 그 대승대집 지장 신윤경이라는 것은 10권짜리로 만들었어요. 특히 그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에서 싣고 모든 경전을 번역할 그런 무렵에 그 현장법사 밑에서 현장의 사족, 즉 네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감수하고 번역해가지고 산스크리트나 파리아나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하면 저는 이거 잘못했네,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감수라는 스님이야. 감수. 그러니까 파리아, 산스크리트 그 당시에 그 외래어, 한문 전부 다 칼통 아주 한 분이죠. 이분이 651년에 이 대승대집 지장 신윤경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 대승대집 신윤경의 전시는 대방광 신윤경이라고 하는 8권짜리예요. 8권짜리. 근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 6, 70년, 7, 80년 옛날 글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 글로 매끄럽게 다시 이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백 년 된 건지 모르지만 대방광 신윤경을 8권짜리를 대승대집 지장 신윤경을 10권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제일 처음인 서문을 이제 어느 정도 써놓고 이 경을 왜 번역했느냐, 이런 연유로 번역했다는 서문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법자라는 딱 붙여요. 신방도 아니고 방술 딱 해놨단 말이에요. 방술. 몰랐어요.
전혀 못 몰랐는데 이 1900년대에 들어와서 상계교의 연구를 진 그 일본의 야부기 게이키라는 박사가 야부기 게이키 시치요 시치 야부기 게이키는 이제 경휘라고 경휘라고 이렇게 쓰는데 경휘. 그래서 이 야부기 게이키 선생이 요 방법사가 신라의 신방법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뭐 모든 학자들이 또 1, 20년, 3,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김으라 센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 이제 신방법사의 서를 달아가지고 금강산매경도 이 사람의 저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을 그건 지금 한 8, 90년 되죠. 일본에서도 이제 선종학교인 저 동경 쪽에 고마자와 또 이제 일본의 교토엔 제가 이제 나온 그 하나전어 임재종대학교 그러니까 조동종과 임재종의 선종학교에서 금강산매경을 연구한 거예요. 금강산매경 쭉 연구했는데 쯤에 야 이거는 그 신라 스님이 쓴 거 아니냐 까지 이제 막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종족을 못 찍어 종족을 누구다 하는 종족을 못 찍는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방광 신윤경, 둘째는 대승대집 신윤경, 대승대집 지장 신윤경, 세 번째는 대승대집 지장경 소문, 네 번째는 금강산매경, 다섯 번째는 이제 금강산매경 론은 원효 스님이 저술한 거죠. 5번째. 이래서 5개를 대질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한 3, 40개 추려가지고 각 대방신경에는 쉽게 말하면 삼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여기는 또 용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용궁. 그러지 전부 다 대조를 해보니까 금강산매경이요. 이 금강산매경이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물론 뭐 금강산매경은 금강산매경론의 해석서니까 어쨌든 1, 2, 3, 4까지의 그런 용어들이 일맥상통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금강산매경이 선종의 텍스트가 아니라 지장계 경전이다. 지장계 경전 개통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한국불교학회 이제 냈어요. 겨우 통을 10년 동안 갖고 그때 그동안은 무신장 그만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미 10년 전에 일본에서 통과된 논문인데 근데 거기다 이제 더 이제 서문을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일본에서 이 서문도 첨부를 안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가 첨부를 해가지고 빼도 밖에 못하죠. 이 금강산매경 서문은 신방이 쓴 거니까. 그래서 금강산매경은 똑같은 용어가 나오니까 금강산매경이 신방저술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몇 번 얘기하시면서도 모르면 그냥 통과를 안 시킨대요. 자기네들이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검수자들이 모르면 통과를 못 시킨대요. 왜 못 시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질문 들으면 자기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아주 그냥 건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 건드리도 않는데 왜 이러지? 금강산매경도 물론이지만 이 3개교의 위치를 어떻게 저거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신라 땅에 와서 경주 땅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갖고 한 겁니다. 그래도 뭐 제 자질이 안 되는지 어떻게 펼칠 기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유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처음엔 난 기존에 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김 대표도 이제 스님이 이제 여러 사람 데려오셔야 된다 이런 말도 했지만서도 제가 동국대에서 강의한 지 벌써 근 20년 돼가지만서도 그때도 그 강의 끝나고 평생교육원에서 할 때도 면목 없었어요. 금강경을 하네 뭘 하네 해도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있어야 포항에서
포항분들이 뭐 몇 명 오고 그랬죠. 이걸 이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 3개교의 발자취가 삼국유사에 있다. 근데 이건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뭐 이기영 씨, 무슨 뭐 김영태 씨, 기라상 같은 불교학 학자, 교수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3개교를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얘기야. 3개교를 전공 안 했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삼국유사를 할 때도 거기로 들어가는 그 발자취 이제 소도 부분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쳐버렸죠. 제가. 왜냐면, 이제 작성하는 것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삼국유사의 내가 생각하는 3개교의 흔적, 그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끝내자. 그래서, 이거 한 2, 3일 준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나오는데, 다시 쫙 읽어보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 3일 분량하면 딱 맞아. 3일 분량.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3일까지 해서, 오늘 첫날은 또 역시 3개교를, 그럼 3개교가 뭐냐, 이렇게 적을 할 거 아니에요. 3개교가 왜 그럼 삼국유사하고 연결되냐.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본론은 아니에요, 또. 내일, 다음 주나 돼야 이제 삼국유사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소도 부분을 한번 오늘 중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3개교라는 건요, 역사가 참 아주 그냥, 이런 것도 물론 꼭 불교 종파의 3개교뿐만이 아니죠. 중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도 있고, 또 완전히 지하주의로 숨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단 말씀이죠. 역사의 양면성이랄까, 역사는 일반적으로 전통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간에 사라진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중간에 사라진 건, 뭐 별거 아니니까, 좀 값어치가 없으니까 사라졌겠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많단 말씀이죠. 무엇인가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중간에 사라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이 알찬 것만이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말과 행동의 선택이 또는 흔적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지만 전통을 잊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내용이 부실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다고 노력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해야만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참신한 것이기에 그 당시에는 수용될 수 없었던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요새 좀 잠깐 히트했죠. 누구냐, 노래하는 가수인데 참 재미나게 잘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60년대가 70년대부터 그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해외로 갔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오셔서 한번 하니까 아주 지금 감각에 맞는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히트 치고 그러는데, 양 누구냐고. 이런 누구죠. 하다못해는 음악이나 노래나 문화, 미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상의 흐름을, 거기 했는가? 그래서 사상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 결코 못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훌륭한 것임을 증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한국사에서도 민중의 봉기, 이거 줄을 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녹두 장군, 녹두 장군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전봉준 장군 이렇게 했던 동학교도 라든지, 근래는 광주 사태를 비롯해서 보더라도 이게 확실히 다 밝혀지고 누가 진짜 참, 그건 내가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해서 확실히 밝혀진 게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나는 잘못이 없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있고, 비단 그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숱한 문제들이 그냥 시야로 그냥 숨고 그냥 잊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가 하다하단 말씀이죠. 당시에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역사 평가서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옛날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삼계교의 사상도 불교사의 흐름에서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진 경우이며 앞으로도 밝혀져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특히 삼계교의 그 역사는요, 그 중국 불교의 13개 종파 중에 하나인데 혁신적이면서도 실천적이면서도 또 산중불교가 아닌 취락불교, 취락불교라는 말씀입니다. 또 거기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불교입니다. 경제적 이게 포인트를 둔 종교다. 그러면서 또 뭐 암경서부터 뭐 경전은 다 소위 경전, 즉 그 종파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전인데 특히 지장경은 지장 3부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승대집 지장 신인경, 또 지장보살 본원경, 또 하나는 점찰선학 업보경, 이렇게 지장 3부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신바운 법사는 지장 신인경, 삼계교에서도 지장 신인경을 다른 경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는 120여나 되는 그런 그 인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삼계교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서도 그 발굴되는 그런 그 자료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지금도 출토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삼계교는 오히려 너무나 혁신적이고 현대적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작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일단은 그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러면 삼계교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도대체 왜 창시되었으며 그렇게 전해졌던 상황, 탄압이 있었어요. 탄압. 너무나 혁신적이고 막 저걸 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냥 막 탄압을 했단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우리 옛날에 신앙촌이라는 종교 있었죠. 신앙촌. 그냥 막 전재산을 갖다가 그냥 바치고 막 집안을 막 몰락되든 모를 정도로 전재산은 나중에 그게 이제 비리로 밝혀져 다 그냥 망했죠. 그런 거라든지 이 종교라는 거는 요즘 하면서도 뭐 엊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베가 이제 총살당했는데 그 총살 시킨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그 종교단체에 너무 기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소리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종교는 한번 빠지기만 하면 이게 뭐 정말 좀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뭐랄까 매혹이랄까 뭐 어떤 그런 거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갖다 이제 그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도 있지만서도 여기서는 어쨌든 그 탄압이 왜 됐으며 그런 탄압을 했기 때문에 잠적을 했는데 잠적의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라불교하고 연관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삼미의 교조, 신행, 또 그 도반, 승홍과 자장, 원광, 신방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 나올 내용을 잠깐 이제 간추린 그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삼계 교조라고 하는 신행, 그의 친구, 같은 돌을 닦은 도반의 승홍과 승홍이 말한 것이 삼국유사의 자장전에 그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민영규 박사가 제일 처음 밝혀놓은 얘기예요. 민영규 박사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로서 그 초기 선종서를 연구했었는데, 그분이 연세학부에 77, 78, 79 학집에 아주 짧은 글을 넣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3개 교조의 창시자, 신행, 믿을 신자, 행동행자인데, 신행이 그의 도반인 승홍의
둔세유고 산속에 혼자 홀로 살면서 돌을 닦고 나가고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벽곡을 했습니다. 뭐. 벽곡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안 할 정도로 새들이 곡식을 물고 오고 과일을 물고 오고 그리고 혼자 그냥 뭐 신선노릇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행 스님이 도반 성홍을 책망을 하면서 수도 입행은 수도로서 행을 세우는 것은 모름지기 제도, 흉생 제도를 우선해야 된다. 아무리 홀로 희생하려 신선의 경지에 있으면 뭘 할 것이냐. 홀로 그 몸을 좋게 한다는 것은 내 수행이라고 들은 바 없다. 큰 이로움을 가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된다 하는 그 큰 이로움, 홍익. 이 말 자체도요, 원광법사가 돌아갈 때 대왕한테 뭐라 하면 오로지 중생을 위하여 이익된 일을 하시옵소서 하고 홍익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후로 성홍이 산을 내려서 마을로 간 것도 삼계교의 교유에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 삼계교는 산중불교가 아닌 취락불교를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 연유고, 또 하나는 신행선사가 제일 5살인가 6살 무렵에 이건 신행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가 그 노바닥에 있어서 빠져나오는데 한쪽 발을 들면 한쪽 발이 수렁에 푹 빠지고 또 한쪽 발을 불면 또 푹 빠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미물인 소의 그 괴로움도 꼭 자기 자신의 그 괴로움처럼 느꼈던 신행선사를 뒷받침해가지고 그 장안에 처음 진적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만든 것은 수나라를 통일시킨 고경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 장수죠. 고경. 근데 고경 장수가 그 신행선사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취락으로 다니면서 꼭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행처럼 상불경 보살을 행을 했어요. 당신들은 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될 것이오. 나는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불경적으로 하니까 고경이라는 장수가 자기 집을 흔쾌히 내주면서 스님 이거를 저희 집을 초라하지만 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처음 진적사가 된 거예요. 처음 삼계교의 이제 원천이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중불교가 아닌 취락불교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상이 삼국유사, 조금 아까 이제 그 승홍의 그런 사상이 삼국유사의 자장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 자장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또 자장전에 또 들어가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라로 들어온 삼계교 사상은 삼국유사에서 언급된 승려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략적인 부분, 즉 원광법사가 제일 처음 시작됐으니까 원광법사, 자장유사, 신방법사, 원효, 이제는 나중에 이제 몇몇 스님들, 더군다나 이제 여러 군데서 점찰보라든가 지장신앙을 펼치는 그런 그 흔적들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삼계교와 직접 연관된 신라 스님 원광은 삼계교주인 신행 당시 장안에서 직접 들어가 견습된 삼계교 사상을 삼국유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원광 서학조, 원효 불기조, 자장 정률조, 사복 불원조, 진표 전관조 등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학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삼계교와의 연관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그 금강산매경 발표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한 점입니다. 삼계교는 모르니까. 삼계교는 몰라.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다. 삼계교 신방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단 한 곳, 이련사사는 아주 은밀하게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복불원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사복불원조라고.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왜 이런 선생은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